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가 더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이 긍정적인 수급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와 종목 얘기 투자텔미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장중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APR과 파마리서치 실적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RF 시스템즈, 저는 통신 장비 업체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방산의 위성 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바가 오늘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 나와줬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애플 로봇 관련주의 테슬라 납품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오늘 주가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마리서치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조태나 애널리스트 텔레방의 실적 코멘트와 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네, 파마리서치를 요즘 미장에서 아주 핫한 팔란티어 기업에 비교를 했습니다. 숫자 보시면요. 매출액은 1,0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33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숫자였고요. 실적 내용을 보면 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 효과 기반으로 의료기기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쪽에서는 리쥬람 매출이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고 국내외 쪽에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내수는 면세점 매출 회복과 올리브영 매출 호조세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성장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초입 국면임을 감안했을 때 조태나 애널리스트는 파마리서치에 대한 멀티플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목표 주가 32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PR은 어제 장중에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 노무라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리포트 내용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부문의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메디큐브의 글로벌 확장에 힘입어서 화장품 매출 상당히 성장한 것이 숫자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무라에서는 APR이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실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는 두 기업 모두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게 아닐까 싶고요. 파마리서치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 다시 쓰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 장중에 했었는데 숫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금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현재 구간 6% 넘게 오르며 51,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네, RF 시스템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방산에 이어서 위성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언론의 기사가 텔레방에 공유가 되면서 주가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반응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분봉 차트를 통해서 볼 거고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위성 시장을 잘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RF 시스템즈는 군사용 위성에 들어가는 이제 안테나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위성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LIG 넥스원에 시제품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고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성을 이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계속 발사한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기점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LIG 넥스원과 이 방산부터 꾸준한 협력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아 해당 기술을 고도해 왔고 2020년부터는 천궁2에 들어가는 탐색기 안테나를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또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네, RF 시스템즈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때 한번 주가가 점프업 하더니 잠잠하다가 다시 현 구간에서 주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 고가로 주가가 달려가고 있네요. 현재 구간 16% 넘게 오르며 5,42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얘기인데요. 어제 이제 애플 로봇 이슈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텔레그램 방에서 시작이 된 하이비전 시스템 분석글이 오늘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주식 스타그램이라는 방인데 오늘 저도 처음 입장을 하게 된 방입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제 정관에 로봇을 신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수주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고요. 일단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관련주로 묶인 그 배경을 보면은 애플이 개방 중인 리서치 로봇이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출시가 되는데 장비 셋업이 올해나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의 그 리서치 로봇을 보니까 카메라가 명확하게 달려 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 카메라가 아닌 모션 인지가 필요한 로봇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 검사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로봇입니다. 네.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모션으로 이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검사 장비가 이제 특별히 들어가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제조, 검사 장비 쪽에서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하이비전 시스템은 애플양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로 시장에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제 주가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고요. 오늘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장중 흐름 나와줬고요. 현재 구간 9%대 오름세를 나타내며 주가는 21,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의 이슈 투자 텔미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엔빈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화상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이슈와 투자 뉴스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파마 리서치, 하이비전 시스템 다 좋았고요. 저는 오늘 자율주행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빠지다 보니까는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결국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테슬라가 6월 달에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FSD 새로운 버전으로 이 오클랜드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30km가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한 번도 핸들이나 페달을 조작하지 않고 운전을 해갔다라는 것을 또 일론 머스크가 이 코멘트를 올려놨는데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6월부터 오스틴에서 이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말까지는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웨이모가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그런 것점에서 결국 자율주행 쪽은 지금 이 글로벌 각국이 이 AI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 아마 이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 같고 중국도 지금 BYD가 천신의 눈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또 1,000만 원대의 이 전기차까지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 속에서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 쪽에서 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오늘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보택시 모멘텀이 6월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연관지어서 볼 만한 탑픽 종목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자율주행에는 이제 센싱 카메라하고 이 뷰잉 카메라가 있는데 센싱 카메라가 뷰잉 카메라보다도 어떤 해상도라든가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데 더 정확도가 따라가죠. 그래서 그런 센싱 카메라의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전기차 카메라의 56%를 지금 퓨런티의 장비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곳에 진출했다는 이야기고 삼성전기나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지금 2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는데 엔드 유저가 또 테슬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나 LG를 통해서 또 테슬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현실화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피온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비 점유율을 80%까지 보고 있는 건데 테슬라가 이제 하드웨어 3세대에서 이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카메라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고 화소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피온티어의 이 장비 컴퓨터 장비가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테슬라의 FSD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테슬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를 완성차 기업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드가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FSD 채택 가능성을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드가 테슬라의 FSD 구매 의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워낸다고 한다면은 아마 테슬라 주가는 급등할 것이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대가 한층 더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조만간 그런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런처가 또 수요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런처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피런처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퓨런티어였습니다. 오늘 이제 리뷰해야 할 종목이 또 많습니다. 마음 AI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목표 주가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방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마음 AI는 지금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교육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떤 AI를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업들, 또 뭐 로봇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제가 32,000원 수정을 해서 지금 마음 AI는 지금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벌써 50%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마 다시 한번 대표가 받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건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목표가를 64,000원 수정을 할 건데 결국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확실한 어떤 실적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임상 데이터 갖고 있는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고 실제 매출이 나오는 거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SK 바이오팜과 비교해 본다면은 SK 바이오팜도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나오는 기업치고는 지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64,000원으로 좀 수정을 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무료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 64,000원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부터 무료방송이 있는데 오늘 4시부터 무료방송을 유튜브에서 또 최현정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